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193화 진건위예입니다. 베풀진, 뿌리건, 맡길위, 깃일산예입니다. 베풀진은 묵다, 오래다는 뜻이 있고, 그래서 진건이라고 하는 것은 묵은 뿌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맡길위는 시들위로도 불리우며, 깃일산은 깃으로 만든 일산, 양산을 일컫는 말인데, 또한 이 자 역시 말라 죽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위예라고 하면은 시들어 말라 죽다는 뜻으로 통합니다. 따라서 진건위예, 이 사자를 번역하면은 묵은 뿌리는 시들어 말라 죽는다입니다. 우리는 앞 구절들에서 낙향하여 은둔하는 군자가 흘러보내는 사계의 경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자는 현자가 오랜 시간을 마치고 이제 삶을 마무리함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나추동 사계는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사람의 삶은 유한하여 늙으면 언젠가는 죽는 것이 순리입니다. 공자께서는 죽음은 불가지한 것이라 죽음보다는 현생의 삶의 도리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공자 자신도 늙어 시들어 죽는 것은 자연의 순리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돌아와 인재 양성에 힘쓰다가 이른 셋에 이르러 자공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자왈 요역무언, 나는 말을 하지 않고자 한다. 자공왈 자여불언 칙소자 하수론, 공자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따르는 제자들은 어찌 전수라란 말씀입니까? 자왈 천하은제 사시행은 백물생은 천하은제, 하늘이 어찌 말하든가 사계절이 움직이고 만물이 생장하는데 하늘이 어찌 말을 하든가. 그리고 나서 공자는 스스로 침묵으로 들어간 지 7일 후 영면하셨습니다. 공자는 죽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고 시들고 죽는 것은 자연의 흐름이요 순리라 무슨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해가 지고 뜨고 사계가 순환함도 하늘이 따로 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이치를 깨닫는다면 제자들은 더 이상 공자의 말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이었기도 했겠습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풀진 또는 이 묵을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언덕부와 동력동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좌부변이라고 불리는 이 자는 언덕부를 변에 간결하게 배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서에서부터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언덕부는 가파른 언덕면을 올라가기 쉽게 호몰판, 발판 형태에서 기원한 자형입니다. 석기시대에 주거지는 산기슭 동굴이 많았는데 동굴 벽면이나 산기슭을 올라가기 쉽게 경사면에 계단식 호몰을 판 것입니다. 이 계단 형태는 소전에까지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자형은 처음에는 경사지 혹은 거주지를 의미하였으나 나중에는 언덕이라는 의미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언덕부는 거주지란 속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언덕부의 의미는 언덕, 산, 높다, 많다, 살찌다 등 이 높고 큰 형태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력동은 각골자를 보면은 이 자루를 양쪽 끝단을 묶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각골자형의 거의 변함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거의 이어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 자루는 곡물을 담는 용도였다고 하니 바로 우리가 아는 이 가마니의 형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이 자형이 발전하여 나무목과
날일자의 합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뜻이 생겨나게 되는데 해가 뜨는 이 동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해가 지평선 이 나무에 걸쳐진 것은 해가 지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또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무렵에 퍼진 오행사상에서 이 나무목은 솟아나는 기운을 뜻했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행에 동이 구성자로 보통 들어가는 경우에는 옛날 의미인 이 묵다 또는 보따리라는 의미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무고을 중의 건무는 사람인과 동력동의 합자로서 무거운 보따리를 맨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이 시종자는 무고을 중에 벼자가 들어가 보따리에 이 벽시가 들어가 있는 걸 의미합니다. 움직일 동은 무거울 중에 힘력자가 들어가 무거운 곡물 보따리를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헤아릴 양은 이 건문자형을 보면은 무거운 곡물 보따리를 이 흑토자 땅 위에 두고 이 도량으로 청량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동의 오늘날 의미는 이 동력, 동쪽, 오른쪽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배풀지는 원래 상기석에 이 곡물을 햇빛에 말리기 위해서 늘어놓던 모습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문자형을 보면은 장수를 뜻하는 이 언덕붙자, 그리고 곡물 보따리를 뜻하는 이 동이 있고, 그리고 곡물을 펴는 도구를 움켜쥔 이 칠복자가 있습니다. 자형은 다시 이 땅바닥에서 말리는 것을 뜻하기 위해 이 밑에 흑도자가 추가가 되고, 동자가 해를 뜻하는 이 날일자로 이렇게 변형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전으로 오면서 자형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 자형분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 손으로 뭔가 펼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곡물 보따리인 동은 이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다른 구성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나무목과 이 펴다는 의미의 이 거듭신의 이 조합으로 이 소전자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 기구를 이 두 손으로 움켜쥐고 이 펴다는 뜻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는 예서에서 다시 곡물 보따리인 이 동력동으로 표기가 되돌려져 오늘날의 자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칠복자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이 배풀진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배풀진의 오늘날의 의미는 베풀다, 묵다, 늘어놓다, 늘어쓰다, 펴다 등입니다. 또한 진은 이 늘어쓰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성시로도 채택이 되었는데 현재 중국에서 5번째로 많은 성시가 진시입니다. 또한 이 진의 두 번째 해석은 이 상기석에 군대를 배치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적과 유리한 싸움을 위해 높은 지대인 상기석에 군대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배치한다는 의미에서 이 곡물 보따리는 이 형태가 비슷한 이 수레거자, 소전에서는 이 수레거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진칠진으로 따로 분화가 되었습니다. 진칠진의 의미는 진치다, 대열, 무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는 뿌리건입니다. 이 자는 나무목과 이 거칠간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목은 나무의 땅속 뿌리와 지상가지를 그려낸 상형문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는 대지에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성질이 있다여 오행에서 목이라 함은 솟아나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목의 의미는 나무, 목재 또는 나무로 만든 목기 또는 그 재료인 늘판지 등을 의미합니다. 거칠간은 은은자 또는 괴이름 간으로도 불리우는 자형인데요. 원래 이 자는 이 사람의 불만스러운 모습을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각골자에서 자형은 이 불만스러운 이 눈빛을 표현하였는데 사람 몸은 앞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 눈은 앞이 아닌 이 뒤를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건문에서도 이 뒤를 바라다보는 이 눈을 그렸거나 아예 눈을 따로 그려 이 눈이 이 바닥, 땅바닥을 향하도록 그리고 있습니다. 소전은 단지 눈목자와 사람인의 조합으로 정리되어서 원래 이러한 불만스러운 모습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이 아래로 보는 이 건문의 모습이 마치 높은 이 앞에서 조아리는 천민의 모습과 닮았다고 풀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간은 이 신분이 천한 사람이란 그런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어렵다, 가난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 하여 어긋나다, 거스르다는 뜻도 있습니다. 한편 이 간이 높은 사람 앞에서 눈을 내려깔고 꼼짝 못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해석에서 거치다, 멈추다, 한정하다는 뜻으로 널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주역의 8개 중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산을 의미하는 괴로 이 간자가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 천하다는 의미가 이 보다 못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애가 얻는 자입니다. 보통 귀금속인 금은 상류계층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은은 그보다 못해 사랑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간을 이 은자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게 금속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쇠금자가 붙은 것이 오늘날의 이 은자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간의 각골에서의 의미가 이 불만스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간이 구성자로 들어간 자형들을 보면은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한한자는 불만스러운 마음심이 들어가서 불만스러운 마음을 나타내어 억울, 원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사나울 한자는 이 불만을 품고 사납게 지저대는 개를 나타낸 것으로 한을 품다, 마음이 비뚤어지다, 마음이 난폭해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폐려굿을 허는 거리 형자를 넣어서 거리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폐려굿다는 말은 언행이 거칠고 비꼬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간자는 원래 그 자체로 눈을 내려 깔다는 의미 때문에 멈추다, 한계짓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높은 토산을 뜻하는 이 언덕불을 삽입하여 이 언덕에 막혀 멀리 보지 못한다는 의미의 이 한할 한자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무리하자면은 이 뿌리 거는 이 나무목과 꼼짝 못하게 하다는 이 간의 합자로서 바로 나무를 꼼짝 못하게 하는 고정시키는 뿌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는 그 의미가 뿌리, 근본, 근거, 밑동이며 이 의미가 확대되어 능력, 마음, 생식기 등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자는 맡길 위 또는 시들 위입니다. 이 자는 벼화자와 여인여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벼화는 원래 벼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황하유역에서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작물은 기장이며 이후 조, 그리고 벼가 주곡물이 되면서 오늘날 벼화자로 불리웁니다. 하지만 각골자형은 이 조의 이삭을 가장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 이 자는 원래 조를 그린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는 황하유역에서 신석기 문명 때 이미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이 자포니카 벼는 그 기원이 한국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3,000년 전 벽시가 충북 청주시 소로리에서 출토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점은 이 건문 이후로 이 자는 벼를 나타낸 자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형은 이 잘 익은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형은 이 풍년을 의미하기도 하여서 벼화는 화목하다,
조화롭다는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벼화의 오늘날 의미는 벼, 모, 곡식, 화하다 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통 화할 화자는 이 벼화자와 입구자의 합으로 되어 있죠. 이는 이 풍년이 들어서 이 입구자, 즉 노래 부른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이 화할화의 각골자는 이 벼화자와 필이약의 합자였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흥겨운 음악을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이후 건문에서는 풍년이 들어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로 입구자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필이약이 자형이 복잡했기 때문에 보다 간단한 입구자가 대체된 것입니다. 필이약이 들어간 이 화할 화자도 아직 남아있지만 잘 쓰이지는 않습니다. 여인여는 여성을 그린 자형으로서 이 여성 특유의 이 가슴이 그려져 있습니다. 각골자를 보면 무릎을 꿇고 있는 형태입니다. 마치 순종적인 여성상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데,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신석기 시대는 시족 구조의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청동기 이후 부족한 전쟁으로 왕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 전쟁을 책임지는 남성이 득시하여 모계 사회는 부계 사회로 변화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막히게 됩니다. 따라서 각골자에 나타난 여인의 모습은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여인여는 경건하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형에서는 이 머리에 이렇게 비녀를 꽂고 있어서 이 여인은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선 것은 비녀가 아니라 관모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 동북아시아 청동기 시대 유물을 보면은 여성 제사장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건문 이후로 북의 사회가 되면서 이 여인여는 업신여기거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여의 오늘날 의미는 여자, 딸, 처녀, 짝짓다, 시집 보내다, 벼슬하다, 연약하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 소수민족인 이 모수어족으로 아직도 모계 사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길 위는 이 추수철에 이삭을 수확하고 있는 여인을 그린 자형입니다. 각골자에는 여인이 앉아서 벼이삭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건문은 벼이삭이 아니라 어린 모를 들고 있는 형태입니다. 모신기를 그린 듯 합니다. 소조는 다시 이삭을 머리에 이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과거 사냥과 전쟁이 남자들의 담당이었다면 집안일과 이 농사는 여인들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위는 여인들이 농사를 맡고 있다는 의미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맡길 위의 오늘날 의미는 맡다, 맡기다, 버리다, 내버려 두다 등이며, 이 가을날 수확철이 된 이 말은 이 이삭이란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어서 시들다, 쇠퇴하다, 굽다, 끝이란 뜻이 있고, 수확물을 거두다는 의미에서 샀다, 사이다, 창고 등의 뜻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자는 깃일산예 또는 말라 죽을 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산은 비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일산은 즉 날일자니까 해를 가리는 양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의 깃으로 만든 양산을 깃일산이라고 하는 거죠. 이 자는 이 밑에 깃우자와 알련소리 예의 합자입니다. 또 이 알련소리 예는 이 의원의 또는 이 동계예와 이 몽둥이 수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의 또는 동계예로 불리우는 이 자형이 되겠습니다. 이 자형은 이 상자방 안에 이 화살씨가 들어있는 형태로서 화살이 담긴 통, 즉 동계의 의미로 동계예로 불리우는 자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의원의 약자로 더 많이 쓰이고 있고, 깃일산예에서 보이는 이 구성자 역시 이 의원의가 되겠습니다.
의원, 의의 본자는 바로 이자죠. 이자로서 아주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골자는 단순합니다. 이 화살촉이 있는데 이 방 안에서 이 열린 방향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동계가 아니라 화살을 위로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각골에서는 이 신체에 꼽힌 이 화살을 빼내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차 외과적 수술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검문과 비슷한 이 용도의 이 고세문을 보면은 이 도구를 쥔 손을 뜻하는 이 칠복자가 추가되고, 아래에는 이 소독 및 마취 효과가 있는 이 독술을 뜻하는 이 술류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독술로 마취와 소독을 하고 이 도구를 사용하여 화살을 빼낸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이 세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에 새겨진 글자를 말하죠. 소전에서는 이 도구를 쥔 손이 칠복자가 아니라 몽둥이 수로 바뀌었으며 이 형태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행이 무척 복잡해서 해서에서부터는 이 동계예를 이 간자체로 쓰기 시작합니다. 의원의 이 오늘날 의미는 의원, 의술, 의학. 옛날에는 무당이 이 의술을 담당했기 때문에 무당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고치다, 치료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파는 삼국지연의 유명한 한 장면이죠. 도가살을 맞은 관우를 치료하는 화타의 모습입니다. 알런소리 예는 이 의원의에서 파생된 자로서 이 마취용, 이 술류자가 없는 형태입니다. 즉 도구로 화살촉을 빼는 모습만 그려진 형태로서 매우 아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검문자형은 이 동계예와 이 몽둥이수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형의 의미는 아파서 앓는 소리입니다. 어조사로도 이 예자는 쓰이기도 하는데요. 보통 문장 끝에 들어가 문장을 마무리하는 구실을 합니다. 한편 이자는 다르게도 해석이 되었는데요. 이 동계예를 화살이 담긴 이 통이 아니고 이 살뼈대를 하고 있는 어떤 일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손에 일산을 이렇게 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예는 속뜻으로 이 일산을 들고 있으니 빛을 가리다, 어둡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예를 살펴보면은 이 눈목자가 들어가 이 눈을 가리다는 의미의 이 허릴 예가 있고요. 또 이 오곡자가 들어가서 이 어두워진 옥, 즉 이 검은 옥을 뜻하는 검은 옥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석자가 들어가서 어두운 돌을 뜻하는 이 검은 돌 예가 있고요. 나무목이 들어가 어두운 나무를 뜻하는 이 오목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루자가 들어간 것은 이 깃 일산 예인데요. 이런 해를 가리다는 이런 의미와 이 깃의 합자로서 즉 깃으로 만든 해가리개, 즉 깃일산을 의미합니다. 또한 깃일산 예는 햇빛을 가리니 식물이 말라 죽다는 의미로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의 오늘날 의미는 깃일산, 그늘, 가리다, 허리다, 말라 죽다 등이 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갈매기 예자도 있는데요. 이는 이 앓는 소리와 이 세조의 합자로서 갈매기를 의미합니다. 즉 이 갈매기 소리가 예전에도 아주 듣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사자 진근위예, 즉 묵은 뿌리는 시들어 말라 죽는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죽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순리이며 죽음은 불가지한 것이라 죽음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삶의 도리를 깨치는 데 힘쓸 것을 공자님은 강조하셨습니다. 논어 2인편에서는 공자는 조문도 석사가이라 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이니 죽음보다 도를 더 중요시한 말씀이었습니다. 논어 선진편에서는 공자는 죽음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로문 사귀신,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을 묻자 자왈, 미능사인 언능사귀, 산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귀신을 어찌 섬긴단 말인가? 감문사왈, 감히 묻건대 죽음은 무엇입니까? 미지생 언지사, 생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려 한단 말인가? 이 계로는 자로를 말합니다. 공자님 말씀은 현생에 충실을 하라는 의미이며, 이 정작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곳에 마음이 가기 쉬운 현대인들이 참고할 만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